이번 시간은 리더십이 이해와 관련한 리더십의 상황 이론입니다.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한 개요입니다. 특정 리더십 유형이 과연 올바른 리더십 유형인가 하는 것은 그가 처한 조직의 상황, 여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이겠죠.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상황 이론의 일반 모형을 보면 독립 변수에는 리더의 특성과 리더의 행동이고 결과 변수는 리더십의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절 변수로 등장하는 상황 변수가 대한 관련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을 보면 리더를 분류하기에 리더의 유형을 관계 지향적인 유형과 과업 지향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유형 구분을 위하여 우리가 LPC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는 설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LPC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프리폴드 코워커가 되겠습니다. 즉 리더의 유형을 리더에게 직접 물어서 평가하기보다는 가장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더를 관계 지향적인 리더로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과업 지향적 리더로 평가하게 됩니다. 휘들러의 LPC의 설문을 보면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포함하여 각종 단체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혹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다만 함께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아래의 문항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아래의 문항은 어떤 것이냐면 쾌활한 사람이냐 쾌하지 못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냐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못한 사람이냐, 잘 거부하는 사람이냐 수용적인 사람이냐,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냐 긴장을 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냉담한 사람이냐 다정한 사람이냐, 지원적인 사람이냐 적대적인 사람이냐, 따분해하는 사람이냐 흥미를 잘 느끼는 사람이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화목하고 잘 좋아하는 사람이냐, 우울한 사람이냐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냐, 친절한 사람이냐 불친절한 사람이냐 등등의 1점부터 8점까지 주계해서 총점으로 계산해서 총 총점이 64점 이상이면 관계지향적인 유형이라 하고 57점 이하라고 하면 과합지향적인 유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황의 분류입니다. 세 가지 상황 요인을 사용해서 상황 호의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상황 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인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리더 구성원과의 관계는 구성원이 리더에 대한 신뢰, 존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과업 구조는 구성원들에게 할당된 과업이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 즉 과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과업 수행 방법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수행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지구의 권력은 리더가 고용, 해고, 징계, 승진, 임금 인상 등에 얼마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정도입니다. 상황의 분류는 세 가지 상황 요인을 각각 리더에게 호의적인 상황인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총 8개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상황으로 나눕니다. 리더에게 가장 호의적인 상황은 리더 구성과의 관계가 좋고 과업 구조화 수준이 높으며 리더의 지휘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리더에게 가장 비효율적인 상황은 리더 구성원과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 구조의 수준이 낮으며 리더의 지휘 권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리더 상황의 적합 관계입니다. 리더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 변수를 평가한 후에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의 리더십의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는 리더의 유형과 상황의 적합 관계를 도출하게 됩니다. 휘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의 어떤 장점입니다. 휘들러의 상황 이론은 리더십 이론 중에서 최초로 개발된 상황 적합 모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휘들러의 모형은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모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도 비교적 반복적으로 모형이 검증되었고 모형이 예측력을 지니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휘들러의 이론은 어느 한 리더십 유형이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첫 이론으로 리더십 이론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넓혀 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휘들러 이론의 특징과 한계입니다. 휘들러 이론의 결론을 보면 과학 지향적인 리더는 호의적이거나 정반대인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리더는 중간 정도로 호의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가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며 모형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리더십 유형을 평가하기 위한 LPC 측정 방법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휘들러에 의하면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리더라고 하면 그의 가장 우선적인 욕구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리더라면 그의 우선적인 욕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기 싫은 다른 사람의 성격 특성 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평가하므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표면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휘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의 어떤 특징과 한계와 관련해서 휘들러가 제시한 리더의 유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휘들러의 모형에서는 언급되는 관계 지향적 유형이나 과업 지향적 유형은 마치 성격 특성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휘들러는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발휘하기보다는 거꾸로 리더의 유형에 따라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유형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리더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논쟁적입니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상황 요인의 구성원의 성숙도를 발달 수준으로 재개념화하면서 초기 모형으로부터 상황적 리더십 2 모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허시 브랜차드의 상황 이론의 독립 변수를 보면 리더의 행동으로
지시형이냐, 코치형이냐, 지원형이냐, 위임형이냐로 구분하고, 결과 변수는 똑같이 리더십 효과성인데 상황 조절 변수가 구성원의 발달 수준으로 본다는 이론입니다.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보면 이 사람들의 리더의 분류는 리더의 유형을 지시적인 행동, 지원적 행동을 포함한 4개의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지시적 행동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행동을 말하고, 지원적 행동은 구성원들의 관계와 만족을 위한 행동을 일컫습니다. 리더의 유형은 지시형이라고 해서 S1은 지시적 행동 수준이 높고 지원적 행동 수준은 낮은 경우이고, 코치형 S2는 지시적 행동 수준과 지원적 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이며, S3 지원형은 지시적 행동 수준이 낮고 지원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이고, S1은 위임형으로 지시적 행동 수준과 지원적 행동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과 관련해서 상황의 분류입니다. 구성원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헌신을 가진 정도인데, 그 발달 수준은 구성원이 수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구성원이 수행하는 특정 과업에 적용되는 능력과 의지를 말합니다. D1은 역량이 낮고 헌신은 높은 수준이고, D2는 역량이 약간 있고 D1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낮고 헌신이 낮은 수준이고, D3는 역량이 중간보다 약간 높고 헌신은 낮은 수준이고, D4는 역량과 헌신이 모두 높은 수준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수평축의 지시적 행동, 수직축의 지원적 행동, 그래서 지시적 행동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지원적 행동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가면 가장 3상안에 있는 것이 위임형이고, 2상안에 있는 것이 지원형이고, 1상안에 있는 것이 코치형이고, 마지막 4상안에 있는 것이 지시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치형은 높은 지시적 행동, 높은 지원적 행동, 지시형은 높은 지시적 행동, 낮은 지원적 행동이 됩니다. 허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 상황의 적합관계를 보면, 지시형 리더십 S1은 구성원의 발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 D1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높은 지시적 행동과 낮은 지원적 행동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리더십 행동의 초점이 목표 달성에 맞추어져 있고, 구성원에게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작업 활동을 주의 깊게 감독하게 됩니다. 코치형 리더십은 구성원의 발달 수준 D2 단계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높은 지시적 행동과 높은 지원적 행동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따라서 리더십 행동의 초점이 목표 달성과 정서적 지원 모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참여를 고무하고 아이디어를 장려하지만 여전히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리더가 내리는 단계입니다. 지원형 리더십은 구성원의 발달 수준이 D3 단계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낮은 지시적 행동과 높은 지원적 행동의 리더십 유형이 바로 지원형 리더십입니다. 이 경우는 리더십 행동의 초점이 바로 목표 달성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원형 리더십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구성원에게 넘기지만 문제 해결을 촉진하도록 하는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형 리더십입니다. 구성원의 발달 수준이 가장 높은 D5 단계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낮은 지시적 행동과 낮은
지원적 행동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리더는 계획, 통제 활동을 줄이고 직무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장점을 보면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구성원들의 발달 수준을 알게 되면 그에 걸맞는 리더십 유형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고, 즉 리더가 구성원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처방해 주는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발달 수준이라는 상황 요인이 비교적 단순하고 분석하기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발달 수준의 구분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실증적 검증의 한계로 실무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학술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로 목표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십의 상황적한 모형의 동기부여 이론의 하나인 브룸의 기대 이론을 접목한 이론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켜서 집단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브룸의 기대론이 주장하는 동기부여의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 결과로 성과로 나타난다는 믿음, 즉 노력 성과의 관계고, 그 성과가 보상과 연결된다고 하는 믿음, 즉 성과와 보상과의 관계, 그 보상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유의성, 밸런스에 관한 겁니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의 리더의 동기부여 역할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보상의 질과 양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그 경로를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경로상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의 계열을 보면 이제 가장 왼쪽에 구성원이 있고 경로를 통해서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구성원이 목표로 가는데 그 경로를 잘 관리한다는 이론이 바로 경로 목표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동기발에 의해서 그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활용해야 하며, 이것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하거나 작업 상황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 리더의 분류는 최근 그 연구, 즉 하우스의 96년 연구를 보면 리더를 8가지 행동 유형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지시적 리더 행동입니다. 구성원들에게 과업의 목표와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성과 기준과 데드라인, 과업의 규칙과 규정을 명확히 알려주는 리더 행동이고, 두 번째 지원적 리더 행동은 구성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며 그들의 복지와 욕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의 과업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리더 행동이고,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 행동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리더 행동이고, 네 번째 성취지향적 리더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는 행동 유형이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행동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의 매개 변수는 브룸이 얘기한 기대 이론에 근거한 세 가지 매개 변수입니다. 노력하면 그 결과로 성과가 나타난다. 그 성과가 보상과 연결된다는 믿음, 그 보상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상황의 분류는 구성원의 특성을 보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의 행동 유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의 친화 욕구, 권위 욕구, 통제 위치, 과업, 자신감 등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의 행동 유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업 구조, 공식적인 권한 시스템, 과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리더 상황의 적합 관계를 보면 구성원의 특성과 리더의 행동과 관련해서 친화 욕구, 어필레이션이라고 하죠. 친화 욕구가 강한 구성원들에게는 지원적 리더십일 때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동기 유발되고, 구성원이 권위적이라면 확실한 작업 상황에서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시적 리더십이 더 적합하고, 구성원이 내재론자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참가적 리더십에 적합하고, 예제론자라고 하면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과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하면 지시적 리더십은 통제적으로 인식되어서 부적합하게 됩니다. 작업 환경의 특성과 리더 행동과 관련해서 과업 구조가 과업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설계되었다면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하고, 과업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과업 수행을 통한 동기부여보다는 배려와 관심을 통해 동기유발이 되도록 지원적 리더십이 적합할 겁니다. 공식적 권한 시스템이 약한 상황에서는 규칙이나 과업상의 요구를 명백히 하는 것이 구성원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작업 집단 내 집단 규범이 약한 경우라고 하면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의 경로 목표 리더십 모형은 독립 변수로는 리더의 행동으로 지시적 행동, 지원적 행동, 참여적 행동, 성취 지향적 행동이 있고, 매개 변수는 성과에 대한 기대나 보상에 대한 유의성인데, 이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로 갈 때 들어가는 조절 변수는 구성원의 특성으로 친화 욕구, 권위주의, 통제 위치, 과업 자신감이 들어가고, 작업 환경의 특성 조절 변수는 과업 구조나 공식적인 권한 시스템이나 과업 진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결과 변수는 성과와 만족이 되겠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의 요약입니다. 성과와 만족을 얻기 위한 경로상에서 상황 요인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리더십 유형이 적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독단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과업이 모호하고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합합니다. 지원적인 리더십은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과업이며 비도전적인 과업이며 구성원의 욕구 불만이 있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참여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율성 욕구와 자기 통제 욕구가 강할 때 적합합니다.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과업이 덜 구조화되어 있고 모호할 때 적합하고, 높은 수준의 과업 목표를 설정해주고 도전적 자세를 고취하면 자신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의 복잡성입니다. 등장하는 변수가 많고 제시된 리더십 행동 유형이 점차 확대되는 단점입니다. 상황 요인도 점차 다양한 상황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론의 복잡성은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 목표 이론에 기여하는 점은 동기부여 이론 또는 동기유발 이론을 적극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 동기유발 이론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리더십 이론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예를 들어 리더십 이론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공정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단지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즐겁게 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인간과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등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리더, 상황을 변화시키는 리더에 관한 겁니다. 리더의 상황 창조적 능력과 변화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관리의 개념 차이인데요. 구성원의 발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시형 리더십 유형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 구성원은 언제나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있을 것이 아닌가.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언제까지 리더가 그 역할을 계속 해줘야 하는가? 구성원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개발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상황 적합적 접근은 큰 틀에서 보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관리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